엘리베이터를 붙들고 안 된다고 우리 써야 된다고. 아니 9시 반부터 쓰기로 했다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9시부터 우리가 쓰기로만 했다고. 우리는 오늘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 못 들었다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청라 한양수자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필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도배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배 자재가 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필름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장 리폼이 마감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장은 도배 끝나고 뭐 거의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리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를 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필름이 덮여져 있는 친구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몸장 만들기, 철거설비, 전기 목공, 그리고 이후에 옷 입기, 타일, 필름, 도배, 마루, 가구, 뭐 조명 이렇게. 그래서 이미 여기는 옷 입기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약간 벌어지고 처지고 약간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는 나중에 가구팀 오셨을 때 살짝 잡아달라고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쁘게 이게 PX451일 거예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린 건데 얘가 화이트 계열이랑은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요. 얘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선 이렇게 문선 9mm 문선으로 했죠. 9mm 문선으로 잘 예쁘게 돌려놨고, 필름은 174 같은데요. 174. 174는 톤 다운이 살짝 된 부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노랗게 석고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 건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살짝 체크를 해보니까 곰팡이랑 곰팡이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로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닷바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로티 구조 아래쪽이 지금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활동하기는 좋아요. 층간소음 걱정이 없어서 좋긴 한데 조금 단열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여기 지금 이 바깥쪽은 복도거든요. 여기에 곰팡이가 그래서 여기도 필요한 부분만 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싹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집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딱 알맞는 시공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카 후드도 기존 팀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겸사겸사 다 정리를 좀 하면서 다시 좀 만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화면 돌려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통 여기 오징어판 친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는 MDF로 다시 하고. 그래서 여기가 기존에는 MDF로만 그냥 한 장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있어요. MDF 한 장 되는데 이거 나중에 터져요. 도배 들어오면은 여기 도배 있죠.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기하시는 분들이 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넣은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고객님께 여쭤봤더니 상업하시는 분들 맞다고, 그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런 분은 이게 도배 디테일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게 터지는지 모르고 그냥 전기 하시는 분이 목공도 다기능이시죠? 다기능공 개념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가서 이제 저희 팀이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팀을 모셔오셨을 때는 어떨 때는 이게 좀 주거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잘 설명하면서 진행하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보강도 해놓고, 보통 우리 보강 됐죠? 보강 해놓은 거죠. 보강.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경량 흔적이고요. 요거는 다시 보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뚫어만 놓고 가시거든요. 에어컨 팀에서. 그러면 안 되고 보강을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몰딩을 살리면서도 필름으로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화장실도 좀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머지 여기에는 우리 가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기존에 없었던 요거 벽 쌓고 여기에다가 파티션 하나 넣고요. 나중에 조명 들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냉장고를 더우신데 고생 많으세요. 시원하게 드시고 냉장고문 한 번씩 확인 부탁드려요. 하하. 더우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장이 화기애애하죠. 네. 아우, 네, 꽉꽉 채워놓으셨네요. 네.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요거 참. 난방 그 분배기. 어이쿠. 요거는 잘 쟁여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잘 쟁여 놓으셨다가, 이게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디로 지금 난방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배관을 할 때 요걸 좀 참고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제 필름팀 센스. 밟고 지나다니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못난이 친구들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될 때는 여기다가 이제 다시 보강을 좀 하고, 그리고 디아망 도배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도배하는데 특별 문제 없이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목공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 여기 목공 하나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알판만 띄고 그냥 가볍게 좀 하고 싶었는데 안 도와주네. 결로가 안 도와줍니다. 결로가. 자, 영상. 그래서 이제 필름 팀장님이랑 이제 통화했어요. 요것만 이렇게 해놓고, 저건 저렇게 해놓고, 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체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공정 오는 거 좀 준비하고. 컨설팅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컨설팅 비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사 처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제가 고객님께 도움을 드립니다. 유형, 무형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도움은 도움 준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다. 야, 내가 너한테 돈 내는데 무슨 뭐 당연한 일을 네가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돈을 주시면, 계약이 되면 스케줄을 합니다. 스케줄링은 보통 고객님께서 뭐 한 달 여유가 있어요, 2달 여유가 있어요,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 안에서 스케줄링을 이제 하는데, 팀들을 며칠 동안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와 어떤 변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스케줄을 잡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짜는 거랑 그냥 혼자 짜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딱 짜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스케줄이 바뀌는 거죠. 조금씩 왔다 갔다 밀렸다 땡겼다. 예,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공사 여유는 6주에서 한 8주 정도 잡으셔야 안전하게 들어가신다고 보고요. 이 전체 공사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잡아드리면은, 그 이후에는 팀 세팅. 팀 세팅은 원칙적으로는 컨설팅은 뭐 팀 세팅까지 해드리는 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도움을 요청하실 때, 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분,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팀 소개시켜 드릴 때는 당연히 그래도 검증된 팀들 소개가 들어가고요. 실력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예, 괜찮은 팀으로 이제 소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팀이 또 소개가 들어가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원래는 이제 뭐 내가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날 좀 부족한 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 하는 게 좀 원래는 그 취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어느 정도 쥐고 이제 가는 개념으로 됐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반세프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길게는 뭐 6개월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거였으면 전국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 다 문 닫았겠죠. 인테리어 회사들이. 그게 안 됩니다. 인테리어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뭐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인간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조직되어 있어야 인테리어가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하다못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저의 위치, 그리고 그분의 위치, 역할에 따라서 또 나름의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잡고 팀 세팅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현장 진단을 합니다. 현장 진단은 이삿짐이 그냥 있는 상태로서는 현장 진단이 안 돼요. 이삿짐이 모두 빠지고 이사를 간 날, 보통 집이 비어 있으면 언제라도 들어가지만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이 이사를 간 날 오후에 빠르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사 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진단을 가면은 이거 살릴 수 있겠네요. 가구를 띄워보니까 여기는 왜 곰팡이가 있지? 여기는 왜 벽이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스케줄링을 할 때 벌써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객님의 어떤 하고 싶어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럼 그거가 정확하게 이 집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현장을 체크하는 겁니다.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케줄링을 약간 또 재조정할 필요도 있겠죠. 이거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스케줄 좀 재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눈다던가, 아니면은 스케줄 재조정이 안 된다, 일정 나 빠듯하다 했을 때는 팀들에게 긴급 연락을 해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주세요 라든지, 혹시 겹치더라도 이런 걸 좀 체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보를 서로 전달해주고 전달받고,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와가지고 여기는 이거 하시고 저긴 저거 하시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는 관계라고 그랬죠. 그 관계성을 계속 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진단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몸짱 만들기 공사, 철거 설비 전기 목공. 그래서 철거 전기 목공에는 제가 이제 직접 와가지고 현장에 일을 전달을 합니다. 디테일이라든지. 그래서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이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님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현장에다가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MDF로 붙여주시고, 여기에는 가벽 기존 거 지금 불안하니까 여기는 뭐 해주시고, 여기에는 뭐 로브 잡아주시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냥 원피로 붙여놨는데 여기는 오징어 합판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아랫집이 뭐 예민해가지고 지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짱 만들기, 철거, 전기, 목공, 디테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이거 옮겨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그래서 요건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요거 말씀드렸는데 체크를 못 하셨나 보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옷 입는 공사입니다. 타일, 필름, 뭐 지금처럼 도배 이제 들어오면은 제가 중간중간 오면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체크를 지금 하는 거죠. 예. 요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예. 스타트하기 전에, 그리고 스타트한 이후에 이런 거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거 좀 치워놔야 되는데, 이거 설치하려면 제품이 와야 되는데, 고객님 이거 제품 왔어요? 라든지,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중간 AS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AS. 예. 그래서 해놨는데 고객님이 뭐 저녁 때 와서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뭐가 이상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또 착한 분들은 얘기를 못 하세요. 예. 그런데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팀장님들한테도 전달해 드리고, 예. 그런 거 체크도 좀 해드리고, 팀장님 이거는 좀 잘못된 게 발견됐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타이밍 봐가지고 또 이제 해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중간에 제가 소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그 관계를 잘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통은 인테리어가 망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뭐 이런 개념, 실력이 없다기보다도 하여튼, 예. 이것도 이제 보강을 다시 했잖아요, 목공팀에서. 그러니까는 어느 누군가가 실수한 거는 기술적으로 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뭐 좀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라거나 뭐 내가 좀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하는 타입이라서요 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막 얘기해가지고 막 팀들이 스트레스 받아 또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중간선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AS도 한 번씩 나오는 거 체크해서 그 즉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좀 지나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좀 체크해 드리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님 입주하셨을 때 또 이제 뭐 조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뭐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팀장님들한테, 아니면 요번에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미 필름 팀장님 들어오셨는데 이사한 다음에 이거 까먹어가지고 어떡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해요. 고객님이 말씀드리면 팀장님 입장에서도 예, 하겠습니다 보다는 그거는 고객님 이삿짐에서 한 거는 제가 이미 AS는 해드렸고,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화 드려가지고 팀장님, 그럼 팀장님도 제 전화 가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AS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제가 중간에서 있는 게 나아요. 그 며칠 전 그 건대 스타시티, 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침 9시 반부터 작업자들을 진입해야 되는. 이거는 왜 아침 일찍 허락을 안 하는지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전용 그 화물 엘리베이터도 다 있긴 한데 왜 그런지는 뭐 내부 사정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관리사무소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저희 언제 공사하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9시 반부터 10시까지 그 30분 동안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디 이사 나가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10시부터는 그쪽에서 엘리베이터 사용하십니다. 얘기 다 해놓고 전달을 안 해놓죠. 일 처리를 안 하죠. 엉망이죠. 네, 그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 얘기했는데, 네. 이사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9시부터 쓰기로 했는데 얘기됐는데, 그러니까 얘기는 해놓는데 그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하세요.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몰라도 해놓은 다음에 조율, 전달,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인테리어 통틀어서 그걸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그거 잠깐 좀 신경 써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 좀 좋은데 그거 안 하면은 밑에서 싸우고 뻐대고 차 안 빼주고 그러면은 그게 다 고객 손해로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또 아침에 또 같이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붙들고 안 된다고, 우리 써야 된다고. 근데 고객님은 아니 9시 반부터 쓰기로 했다고. 이삿짐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9시부터 우리가 쓰기로만 했다고. 우리는
오늘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 못 들었다고. 가서 또 정리하고. 네. 그럼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정리하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서로. 물론 이제 고객님도 해결을 잘 하시겠지만 중간에 그래도 옆에 같이 좀 거들어주고 편도 들어주고 뭐 이쪽 얘기도 들어주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불편한 게 많죠. 인생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풀어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집을 완성시켜가지고 입주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현장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짠 완성이 되겠죠. 이게 컨설팅입니다. 이게 컨설팅. 대신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당신이 다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다 알려주세요. 이거는 턴키예요. 네. 고객님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고객님께서 첫 스타트는 끊어줘야 되는 게 저 요게 좋아요. 저 요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의 니즈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컨설팅이 아니에요. 자 어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 그건 턴키입니다. 턴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준비해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라고 정도는 물어봐 주셔야 저도 답이 나가지. 요즘 뭐가 유행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나는 근데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객님이 소통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게 좋으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럼 한번 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를 제가 푸시해가지고 넣는 경우는 이쪽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거는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이제 인지가 됐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난 이게 마음에 든다. 내가 결정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여기에 MD가 쳐져 있는 거 고객님이 알고 계세요. 여기에 오징어 합판 돌아가는 거 고객님이 알고 계세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여기 보강 들어가는 거 고객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랑도 소통하시고 팀장님이랑도 소통하시고 그래서 그냥 주먹국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이제 여기 목공비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것도 목공에서 일부러 늘린 거 아니죠. 오히려 확인시켜드리고 사진 찍고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드리고 정말로 투명하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받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컨설팅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신세계가 열리게 될 겁니다.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혼자 앓고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아요. 그 역할을 제가 하니까 스케줄, 뭐 인력 잡는 거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좀 그런데 쇼츠를 봤어요. 배경은 딱 요 배경이에요.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근데 뭐 2배속을 하고 계시죠? 우리 자막 해주시는 우리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네. 고객님께 연락이 왔대요. 이거 너무 좁아서 여기가 세우고 보니까 다 뭐 설계상으로는 이제 체크는 했지만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 이야 빵! 한 다음에 우리는 다 해드립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거. 대단한 겁니다. 물론 댓글은 뭐 돈 더 주니까 했겠지 뭐 이제 이런데 여러분 그게 돈 더 준다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해놨던 걸 부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실 거며 누가 치울 거며 거기에 연결돼 있던 버튼들 이런 거 콘센트 누가 옮길 거며 누가 또 거기 마감을 할 거며 누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자재를 받을 거며 누가 또 자재를 발주시킬 거며 뒤틀어진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거며 댓글로 뭐 돈 주니까 했겠지. 야 그거 인건비 들어간 거 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사람만 집어넣으면 된 거 아니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직접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필요한데 주거는 그게 조금 가능은 해요. 좋은 레퍼런스들이 이미 있고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현장감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다 스케치 해드리고 현장 같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뭔가 변형이 있을 때 도면으로만 봐가지고 컨펌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컨설팅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옆에 이제 전문가 도우미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면요, 제가 아끼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컨설팅 비용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던 줄어들던 제 입장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없어요. 그냥 일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고객님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일을 최적화시키는 일을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컨설팅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변경된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